길체의 이혼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쉽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놀랐었는데 사실 이게 잘 살펴보면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길체는 심양을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현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길체에게 장현은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길체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자 서방까지 있는 여인이 염치가 없소? 라고 팩트 폭행을 날리죠. 그리고 그 길로 방을 나선 길체는 달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저는 이때 길체가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1년 정도 장현과 시간을 보냈고 길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강빈에게 조선으로 돌아가겠다며 길체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이곳에서 보낸 시절이 소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세자와 세자빈을 만나고 농사를 지어 크게 성과를 보였지만 그게 혼자서 돌파구를 찾아내 가족들을 먹여 살린 것에 비해 더 큰 기쁨이었을까요? 길체가 이야기한 기쁨에는 장현과의 행복했던 시간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럼 압도적으로 1등이 맞죠. 그렇게 달을 보며 길체는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장현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장현을 볼 수 없을지라도 시간이 흘러 다시 그와 만난다면 이제는 결혼이 더 이상 행복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고 싶었을 겁니다. 떠난다는 소식을 알리러 찾아온 길체와 장현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 마음이 조금씩 보이는데 장현은 심양에서 겪은 고초 따위는 다 잊고 잘 살아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심양에서 겪은 고초와 함께 행복했던 기억도 모두 다 잊어달라는 말이죠.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잊고 요란하고 화려하게 살아달라고 말합니다. 장현은 이제 더 이상 길체를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지만 멀리서라도 알아보고 지켜볼 수 있도록 요란하고 화려하게. 그에 이어진 길체의 대답이 아주 묘합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시는 나리에게 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보란듯이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길체의 말 어디에도 구원무와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겠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현에게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겠죠. 하지만 굳이 나리에게 해가 되지 않겠다, 씩씩하게 살겠다, 조선으로 돌아가 이혼하고 환양녀라 손가락질 받아도 씩씩하게 살겠다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체의 표정 변화를 잘 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겠다는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무언가를 결심하고 각오한 사람의 표정이죠.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고 은혜와 영채 셋이서 함께 침소에 듭니다. 이때 구종사관이 본가에서 지내지만 그때는 돈을 잃어 길체를 구하지 못했고 돈을 마련해 조만간 다시 출발할 거라고 은혜가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길체의 표정 변화에 주목해보시면 여기 왼쪽 눈썹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건 완전히 의도된 연기로 보입니다. 적어도 제 기억에 길체는 한 번도 한쪽 눈썹을 올리는 표정을 보여준 적 없으니까요. 길체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돈을 잃었다고 아내의 얼굴도 보지 않고 간다? 적어도 자신의 얼굴을 보고 돈을 마련해 금방 돌아오겠다 약조하고 노예상인에게도 다른데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야 했죠. 이때 느껴진 길체의 반응에 실망감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구원무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긴장하는 종종이에게 가자라고 말하고 난 후에 길체의 표정 역시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보입니다. 아마 만나서 이혼하자 말하려 했겠죠. 근데 이 계획이 틀어진 건 구원무가 생각보다 더 남자라서 벌써 첩을 들이고 임신까지 시킨 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여인은 누구냐는 말에 부인은 아무 일 없었냐는 구원무의 말. 그래 나는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여인인 너는 어때? 너도 오랑캐에게 정절을 잃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게 너무 웃기죠. 이미 자신은 노예상인에게 길체가 정절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지도 않고 돌아와 놓고 이제 와서 뭘 확인하겠다는 거죠? 도저히 구원할 길이 없는 구원무. 작가님의 장명 센스에 이 말을 닥치고 갑니다. 어쨌든 그날 밤 길체는 깊이 생각합니다. 이혼할지 말지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며 이혼해야 임신한 여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혼자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그날 밤 유교연이 길체를 습격합니다. 이 사건으로 길체는 오랑캐에게 정절을 잃은 것이 사람들의 시선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영채도 구원무도 유교연도
모두 길채가 정절을 잃었는지 몰라 괴로워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날 구원무에게 이혼을 이야기하며 정절을 잃었다 거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절을 잃지 않았지만 장현을 사랑해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구차하게 볼까봐, 거짓말이라고 느낄까봐. 거기서 정절을 지켰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길채가 해냈죠. 나는 정절을 잃었다.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장현을 사랑해서 이혼하는 거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네 아이를 가진 그 여인에게 잘해라 라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길채가 정절을 잃었다 거짓말한 것은 결국 임신한 여인을 위해, 그리고 이혼의 이유를 속이지 않고 떳떳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채는 장현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정신적으로 정절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원무와 이혼한다면 장현에게 약속했던 피해주지 않고 씩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바로 내년에 장현이 돌아오지롱. 그래서 둘이 다시 잘 되지롱. 하지만 인조가 인조하겠죠? 그렇죠? 소영조 씨? 그러니까 구독, 조, 아요 부탁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